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요즘 전 국민에게 화제가 되는 교육 키워드가 있죠. 바로 대치맘입니다. 요즘 대치맘이 대한민국 교육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배우 한가인 씨의 학원 라이딩 논란, 개그우먼 이수지 씨의 대치맘 패러디 영상, 그리고 KBS 추정 60분에서 방영된 7세고시 다큐멘터리까지 미디어가 대치동을 집중 조명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관련 기사나 커뮤니티에서도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기도 하고 놓쳐서는 안 될 핵심도 있어서 여러분과 오늘 대치맘 논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사교육 1번지 대치동을 향한 관심은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은요, 거의 광풍에 가까운데요. 제가 제 책 2025 대한민국 교육 키워드에서 올해 키워드 중 하나로 대치 쏠림을 잡았을 만큼 최근 들어서 대치동의 관심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학군하면 목동, 중계동, 분당 다양했다며 요즘은 대치로 점철된다는 그런 느낌까지 받고 있는데요.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미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대치동은요, 좀 폐쇄적인 생태계였어요. 워낙 작은 동네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유튜브, SNS 등의 미디어가 활성화되면서 대치동은 더 이상 닫힌 동네가 아니라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동네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저마다의 입장에서 대치동을 얘기하고 소비하며 생각하지도 못한 풍선 효과까지 나타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미디어에서 관심이 쏟아진 시작점은요, 배우 한가인 씨의 유튜브 영상이었어요. 지난해 10월 한가인 씨가 올린 방송 최초 여배우 한가인 충격 24시간 관찰 카메라라는 제목의 영상은요, 업로드 되자마자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학원 라이딩을 위해서 차에서 14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을 기다리면서 차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모습이 크게 화제가 됐죠. 배우 한가인 씨가 아닌 엄마 한가인 씨의 새로운 모습에 반응이 상당했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초기의 댓글 반응은 좀 이랬던 것 같아요. 한가인 씨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뭐 했나?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류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수지 씨의 제이미만 패러디 영상이 업로드되면서 분위기는 살짝 달라졌어요. 이수지 씨가 자신의 채널에서 연기한 대치동 학부모 제이미맘은요, 4살 제이미를 둔 엄마입니다. 수학 학원에 있는 그런 시간 동안 차 안에서 김밥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아이의 배변 활동을 교정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보내고요. 아이가 과자를 더 달라고 하는 그런 사소한 발언에서 우리 아이의 영재적인 모먼트가 발견됐다고 환호하기까지 합니다. 아이 교육에 과몰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대중들은 재밌다는 반응이 있었는데 점점 그렇게까지 하는 학부모의 모습을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의견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슷한 시기에요. KBS 추정 60분 7세고시 편도 이에 기름을 부었는데요. 제가 교육 전문가로 출연하기도 했던 7세고시 편 모두 보셨나요? 일단 7세고시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만 5살, 6살 아이들이 일명 빅3, 빅5로 불리는 영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는 시험을 일컫습니다. 거기에 이제 7세고시도 늦었다면서 유명 영유에 들어가기 위해서 4세고시라는 말까지 등장하기도 했죠. 추정 60분은요. 유아기의 영어 진도를 빼고 초등학교 때는 수학으로 달리는 이런 대치동 로드맵 실태에 주목합니다. 추정 60분 담당 PD님과 작가님이 저를 찾아온 것이 벌써 한 8개월 전인 일이에요. 6개월 이상 학부모, 학생, 학원 관계자, 교육 전문가를 수없이 만나면서 대한민국 사교육 현실을 열심히 담은 영상입니다. 역시나 반응은 상당히 컸습니다. 4세고시, 7세고시를 바라본 대중들은요, 아이들이 불쌍하다면서 비판적인 댓글들을 쏟아냈죠. 아동학대가 아니냐면서 날선 댓글들이 나왔습니다. 부정적인 현실을 대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외면하거나 비판하거나. 비판은 총뿌리를 겨누고 여기에 가장 많이 등장한 인물이죠. 대치맘을 향했습니다. 아이들 인생에 목을 매는 한심한 엄마들이라거나 돈 자랑한다거나 아이를 생각하지 않는 엄마다거나 이런 식의 비판이 쏟아져 나왔죠. 두 잔의 강남 학원 라이딩 영상을 올린 한가인 씨도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상징과도 같은 이수지 씨의 그 패딩은요, 그 명품 패딩은 중고시장에 쏟아져 나왔고요. 저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좀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교육열과 극성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이 많아졌고요. 교육열과 극성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싶고요. 저는 대치동에 살지 않지만 대치동을 누구보다 많이 가서 취재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슬프고 화가 난 순간도 정말 많았거든요. 대치동에서 아이를 과하게 혼내거나 몰아붙이는 엄마들도 정말 많이 본 것도 사실이에요.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종종 봤습니다. 그리고 소아정신과에서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들도 많이 봤죠. 하지만 저는 최근 사건들을 대치맘의 문제이자 극성으로만 치부해서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단 지금의 대치에 대한 관심과 시선이 대치맘에게 이런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것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치맘을 욕하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교육 시스템을 바꾸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사교육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리는 현실에서 부모 개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대치동에 갈 때마다 만난 부모님 중 다수는요, 어쩔 수 없이 대치동 시스템을 선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해서 높은 집값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루하루 이자를 내면서 버틴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공교육만으로는 원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불안감, 입시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 주변 학부모들의 정보력 차이에 따른 격차 등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이자를 감당하면서 대치동을 향하고 있고 누군가는 다른 지역에 남는 것을 택했더라도 사교육의 문제는요,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어려움이라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대치동 쏠림 현상은요, 사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 문제를 개인으로만 접근할 경우에 개인을 비난하거나 또는 따라하는 것에서 끝나기가 쉽죠. 사실 추정 60분 이후에 대치동 갈 때마다 제가 당황하는 것은요, 영상에서 언급된 학원들의 수강생이 몰려서 대박이 난 현실이었어요. 대치맘을 따라하는 것을 택한 부모님들이 몰린 것이죠. 사실 추정 60분 뒷얘기를 좀 더 해드리면 저희 대기재TV에서 4세 고시, 7세 고시를 주제로 라이브 방송을 해주기를 제작진들이 많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의 의견을 요청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4세 고시, 7세 고시에 대해서 모르시던 분들이 대치동에선 그렇게 한대,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대, 이런 내용만 듣고 따라하거나 불안해하실 것이 염려됐기 때문이에요. 대치동은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의 축소판입니다. 단순히 부모의 욕심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지금의 문제를 이해하는 관점이 부족하거나 축소될 수 있죠. 사회 전체가 만든 구조적 문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크게 세 가지라서 이 부분을 다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공교육 불신입니다. 공교육이 제대로 된 학습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너무너무 강한데요. 초등학교 때 시험이 없어서 실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기회가 줄어들었고 학부모님들은요, 사교육을 통해서 아이의 수준을 확인하려 합니다. 또한 요즘에는 이로 인해서 학습 과정 전체를 계획하는 일명 로드맵을 짜는 역할까지 부모에게 넘어오고 있죠. 공교육에서 어떻게든 보완하지 않으면 앞으로 돈이 있는 부모들은 대치동으로 더 쏠리거나 사교육으로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두 번째, 갈수록 심해지는 입시 경쟁입니다. 학령 인구가 많이 줄었어도 여전히 대학 입시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고 치열한 경쟁입니다. 이를 보는 부모 입장에서는 일찍부터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클 수밖에 없죠. 지금의 입시 경쟁이 과연 맞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다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정보 불균형입니다. 제가 대기재TV를 만든 이유이기도 한데요. 대치동과 같은 학군지에서는 입시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지만 지역이나 정보가 부족한 가정에서는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죠. 이는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물고기 잡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떠올렸을 때는 막막해지죠. 물고기 잡는 방법에 대해서 대학 말고 스펙 말고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가 대안을 많이 내놓고 보여주고 회자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직장이 인생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력 이외에 다른 부분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막막한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사회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어린 시절 꿈과 끼를 펼쳐도요,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례와 분위기가 조성돼야 해요. 공부 말고 다른 낚시법을 우리 모두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사교육비만 계속 높아질 거니까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부터 노후 빈곤, 내수 침체, 수산 저하 등의 원인을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빼놓고 설명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얼마 전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를 또 경신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지난해 유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39조 1945원까지도 늘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교육비가 소득에 따라서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소득 10분위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40만 원이었는데 하위 10%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3,042원에 불과했죠. 우리가 진지하게 대안을 찾지 않으면 앞으로 돈 있는 사람들은 사교육, 대치동이라는 쉬운 선택을,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요, 그로 인한 좌절감과 상대적 박탈감만 커지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교육 문제를 대치동에 오느냐 안 오느냐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대치동에서는요, 유초중 때 몰려든 그런 대치동 열기가 고등 때는 좀 식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8학군 자사고들이 올해 신입생 미달 사태를 맞았습니다. 오래 투자했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힘든 친구들이 탈대치를 선택하는 것이죠. 예전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기억나세요? 그때도 대치동 교육열이 크게 화제가 됐지만 그 관심사가 서울대 의대 입시를 조종하는 비밀스러운 입시 코디네이터 스앵님이 있는지 없는지에 주목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도 단순히 가장 쉬운 방식으로 대치동을 소비하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대치맘을 욕하는 것은 너무 쉽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는 부모 개인의 선택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조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이 바뀌려면 다양한 교육관이 존중받고 사교육의 선택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선택이 자연스럽게 회자되고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하죠. 부모들이 불안에 떠밀려서 사교육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이에게 맞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사회 말이죠. 이제는 대안을 논의할 때가 됐습니다. 더 늦기 전에 자식 잘 되라는 마음을 표현할 여러 가지 방법이 공론화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강연과 유튜브, 책을 통해서 대안 많이 의견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기자TV